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소비자의 권익과 권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소비자의 날입니다. 네,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권리를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보다 더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이 소비 트렌드는 사회의 흐름과 직결이 되죠. 1인 가구가 늘고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소비 트렌드 또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 결과 발표를 보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식료품비 대신 외식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0세 이상 가구주인 경우에는 의료비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비 스타일만 봐도 경제와 사회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권익과 권리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럼요. 자, 오늘 하루도 건전하면서도 알찬 소비자의 권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저희 스태프들도 다들 두터운 패딩을 입고 있는데 네. 그만큼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진 거겠죠? 네. 예,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정말 춥게 느껴집니다. 예, 기온이 몇 도나 더 떨어진 건지 또 눈이나 비 소식은 없는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찬바람이 매서운 아침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지금 대전의 기온은 영하 1.5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이나 낮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따뜻한 복장 단단히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는 오늘 아침까지,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예상 적설량은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눈구름이 들어오면서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6도, 세종과 공주 7도, 대전 7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당진 7도, 홍성 6도, 보령 8도에 그치겠습니다. 파도는 모두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세차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대전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추위가 찾아오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네. 대전 갈마동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는 대전과 주변 도시에서 발견된 버림받은 강아지, 집을 잃은 강아지들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기견들이 개장수에게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40~50만 원씩 돈을 주고 사오기도 하시고요. 이 40여 마리의 이 개들을 또 할머니 혼자서 돌보고 계신다는데 정말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 사설 단체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봉사와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사료를 보내주고 대학생 등 이 봉사단체에서 산책 봉사에 적극 나서주고 있습니다. 네. 겨울이 됐으니까 더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텐데 자,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집 귀염둥이 내 사랑 반려동물이라고요. 가족 여러분은 대개 어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있는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반려동물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네. 자, 박창규 리포터는 혹시 반려동물 키우나요? 네, 반려동물. 제 딸아이는 원하고 있는데 예. 말 그대로 사랑과 정성 그리고 끝까지 함께한다는 책임감이 따르기에 지금 신중히 고민 중이에요. 그래요. 그런 신중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요즘엔 반려동물 워낙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호텔이며 간식이며 옷 등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 공간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려인들이라면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대전에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다녀왔거든요. 목줄 없이 강아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서 호응이 좋았고요. 이어서 도심 속에서 강아지와 라쿤 그리고 미어캣까지 만날 수 있는 이색 카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 대전 최초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반려견들에게 천국이 따로 없는데요. 도시 같은데 이런 데는 좀 공기가 안 좋잖아요. 반려견들한테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자연하고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도심 속에서 장난꾸러기 너구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동물들과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찾아간 곳,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입니다. 대전 어디까지 가만 내서 오늘 제가 도착한 곳은 신탄진 휴게소입니다. 근데 휴게소는 왜 왔죠? 아, 쉬었다 가야 되나? 아니면 먹을거리, 호두과자? 서떡서떡. 창규 씨, 예. 오늘은 먹을 게 아니야. 그러면요? 놀이터가 있어, 놀이터. 놀이터? 휴게소에 놀이터를 만나러 왔다고요? 그럼 애들 놀이터인가? 잠시만, 이게 무슨 소리죠? 아, 강아지 소리 들리는데? 뭐야 이거? 어디서 나는 거지? 소리가 들리는 곳을 따라가 봤는데요. 강아지 소리가 들리는 게 이쪽인데? 오! 오! 신탄진 휴게소에는 강아지들 위한 특별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 얘기했던 놀이터가 여기예요. 와, 지금 강아지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그래 반갑다. 반가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함께 나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최근 개장된 이 놀이터에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설마 했는데 정말 휴게소 안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네요. 네, 금년 10월 14일 날 첫 개장을 했고요. 약 한 달 정도 운영을 했고 지금 많은 호응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그 갈등을 완화하고 반려인들에게 행복과 여가를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했습니다. 견주도 강아지도 따뜻한 겨울 햇살을 쬐며 비타민 D를 충전하는 시간,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반려인으로서 애로사항을 나누며 금방 친근한 사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오신 분들이세요? 따로 왔어요. 아, 따로요? 네. 그럼 원래 아시던 분들? 아니 여기 와서. 아, 오늘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네. 야, 오늘 처음 만났지만 이게 동물들이 함께 또 친해지니까. 이렇게 놀이터 오면 공유가 이제 강아지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 봬도 그냥 항상 봤던 분들 같아요. 네. 아, 여기는 알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인터넷 검색해 보다가 네. 좀 이렇게 다른 데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가 새롭게 나왔다고 해서 오늘 처음 와봤어요.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우선은 우리 푸르미가 좋아해서 좋고요. 뭐 환경이라든지 자연 이런 것들 시설이 조금 편리해서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놀이터를 찾은 강아지들은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숨바꼭질도 하고 장애물도 통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래서 꼭 재방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상서동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는 이제 지인이 추천을 해갖고 일로 네.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애들도 잘 뛰어놀고 풀어놀 수가 있어서 일단 제일 좋아요. 그 산책하고 나면 또 까미와 쫑이의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안 나오면은 계속 집에서 짖고 울고 막 가자고. 놀이터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놀이터 가요. 갔다 오면 좋아하고요. 네. 이 반려동물 놀이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동물만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반려동물과 한나절 나들이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역시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옆에서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여기가 딱 그 장소네요. 이번엔 동물원에 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여러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누구든지 귀엽고 발랄한 강아지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와, 지금 분위기는 거의 견주입니다. 견주예요. 이렇게 개들이 낯설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주 오신다는 얘긴데요. 아, 네, 제가 아직 그 군대를 아직 못 갔거든요. 좀 늦게 가는 편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군대를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책임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좀 대리만족하고 싶어갖고 라쿤 카페나 애견 카페를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많은 동물 바로 라쿤입니다. 장난꾸러기에 애교까지 많은 라쿤은 야생동물이지만 사람을 잘 따르는 편인데요.
동물들의 휴식 시간과 놀이 시간을 잘 지켜서 이용하면 됩니다. 뭐 누구나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이렇게 라쿤들이랑 같이 놀고 이렇게 먹이도 주고 이러면서 아이들 개인기도 보면서 이렇게 다 즐기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톱이 날카로워요. 네. 그래서 이제 입장하실 때 저희가 담요를 하나씩 드리거든요. 그래서 손톱 같은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호기심 많고 궁금한 건 못 참는 라쿤 녀석들에게 촬영 감독의 가방이 딱 걸렸는데요. 라쿤을 만날 땐 소지품은 놓고 들어오세요. 자, 누우세요. 뒤로.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잘한다. 진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이고, 잘했다. 한 번만 더 하이파이브. 아이고, 잘했다. 먹이를 누워서 받아먹는 라쿤. 너무 귀여워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영역동물이어가지고 이제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게 공간만 잘 확보를 해주시면 이제 서로 개체가 달라도 부담 없이 잘 지낼 수 있어요. 이번엔 사막의 파수꾼 미어캣을 만나볼까요? 미어캣은 발톱이 날카롭고 어디든 파고드는 습성이 있는데요. 사람의 다리 사이로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해 담요를 꼭 둘러야 합니다. 의심이 많은 미어캣. 카메라 삼각대도 그냥 넘어가질 않네요. 어릴 때는 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었고 동물의 왕국 거기서 많이 봤었고 동물원에서는 가끔씩 보지만 이렇게 또 가까이에서 함께하기는 처음이네요. 네, 아무래도 처음 보는 분들은 이제 TV랑 보는 거랑 실제랑 보는 거랑 엄청 달라서 애들이 이제 크기도 이렇게 다르고 이제 이게 직접 만나고 오면 이게 냄새도 나고 애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막 긁기도 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TV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신선하게 생각해서 이제 새롭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옆에서 같이 교감을 잘하네요. 네, 저희가 얘네들을 이제 아기 때부터 이제 사람 손에 이렇게 계속 타고 이거 애들 이제 아기처럼 이뻐해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이렇게. 반려동물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하나둘 모이면 다 같이 어울리는 공간이 계속 늘어나겠죠. 앞으로 사람과 동물이 정을 나누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아이들이 먼저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평생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을 때 그때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평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적인 환경에서 많이 놀 수 있는 이런 놀이터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실내에서만 지낸다면 반려동물들이 무척 답답할 텐데요. 깔끔하고 편리하게 단장된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만날 때는 그들의 습성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마음 잊지 마시고요. 휴식 시간도 꼭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반려동물들과 행복한 추억 만드세요. 네, 대전 최초 반려동물 놀이터와 라쿤 카페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이렇게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강아지들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은데 무료 입장이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단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등록 절차를 마친 반려동물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인들의 바람대로 이런 놀이터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또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 라쿤과 미어캣도 코앞에서 볼 수 있는 카페가 있었군요. 네, 요즘에 이색 카페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동물 카페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 특히나 야생 동물들의 습성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놀이 시간과 쉬는 시간을 잘 구분을 해줘야 되고 또 주의사항도 잘 지켜야겠죠. 특히나 많이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과 동반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이고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런 마음으로 귀여운 또 사랑스러운 동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박창규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 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오늘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 생활을 위해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소비자, 2번 마케터, 3번 바이어. 네. 저희가 오늘 시작할 때 이 날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네. 예. 뭐 어렵다 싶으면 그냥 생산자? 그렇게 떠올리시면 예. 네, 생산자와 이거. 네. 예. 어렵게 문제를 냈지만요. 간단하게 물건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자,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소비자가 정답이었습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인간은 성별이나 연령, 주거지역,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경제 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모쪼록 이 소비자 기본법이 잘 지켜져서 더 이상 호객님이라는 이런 말이 유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는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만나봤던 동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숲이나 연못 주변의 습지에서 생활하며 먹이를 주면 먹기 전에 물에 넣어서 문지르는 습성을 가진 포유류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판다, 2번 라쿤, 3번 오소리. 네. 이번에도 보기를 보면서 좀 이 동물 소리로 힌트를 드리고 싶었는데 당최 이 동물은 어떻게 우는지 몰라서 제가 그래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잘 모르지만 그냥 이 동물은 이름처럼 외모처럼 라라라 하고 아. 울지 않을까라고 잠깐 예상을 해봤어요. 라라라. 네, 라라라. 자, 이 포유류. 오호라. 그렇군요. 힌트를 듣고 그렇군요. 정답을 네. 유추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라라라. 정답은 2번 라쿤이었습니다. 너구리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라쿤은요. 뾰족한 주둥이에 눈 주위로 나 있는 굵고 검은 무늬가 특징인데요. 산림의 물가나 수풀에 살고요. 겨울이 되면 추운 지방에 서식하는 너구리는 나무 구멍에서 겨울잠을 잔다고 합니다. 귀여운 외모와 행동으로 최근 반려동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잡식성에 적응력이 뛰어난 라쿤은 귀여운 외모로 최근 반려동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요즘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것으로 인한 교통사고들이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OX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을 블루 아이스라고 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들 선택해 주십시오. 네. 이 도로 표면에 얇게 끼는 막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보이질 그럼요. 않잖아요. 네.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색이 블루인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도로색이 보통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죠. 검은색이죠. 네. 예, 블랙이 맞을까요? 네. 예, 그걸 좀 떠올려 보시죠. 자, 얼음이라고 하니까 블루 아이스에서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도 운전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예. 정답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루 아이스일까요? 아닐까요? OX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도로 결빙 현상을 일컬어 블랙 아이스라고 합니다. 얼음이 워낙 얇고 투명해서 검은 아스팔트색이 그대로 비쳐 보여 검은색 얼음이라는 뜻의 블랙 아이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네. 뭐 말씀대로 블랙 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차가 큰 곳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뭐 다리 위라든지 터널 입출입구라든지 아니면은 그 호숫가 주변 도로라든지 네. 그늘진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지나실 때는 평소보다 속도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주시죠. 3, 2, 1. 자연에서 얻은 인류 최초의 식품으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들의 식량이라고 했고 로마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여겼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감미료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대추, 2번 인삼, 3번 꿀. 네. 또 오늘 날씨가 우리 감독님이 롱패딩을 입으셨을 만큼 많이 춥잖아요. 저 이런 추운 날씨가 되면 저는 달달하고 달콤한 걸 먹지 않으면 기분이 꿀꿀해져요. 저만 그런가요? 꿀꿀해서요? 네. 꿀꿀해지는군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 이렇게 이경림 씨는 꿀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얼굴에서? 왜냐고요? 네. 네. 아니 보통 신혼이라든지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이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결혼 4년 차인데. 이제 네. 그만하셔도 돼요. 시간 다 흘렀습니다. 자, 오늘 아침의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3번 꿀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꿀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조미료로 음식조리에 널리 쓰였고요. 영양가와 약성이 높아서 치료용으로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네. 네, 꿀에 든 이 당분과 미네랄은 이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이 추운 겨울 꿀차나 또 배숙으로 건강 관리 제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다섯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맑은 날에 잠깐 내리다 그치는 비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가랑비, 2번 여우비, 3번 이슬비. 네. 그러니까 맑은 날에 잠깐 네. 내리다 그친 비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밖에 내리질 그럼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겨우 이거밖에 비가 내리질 않았나? 예. 이런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어휴. 맑은 날에 잠깐 내리다 그치는 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가랑비, 여우비, 이슬비. 이날 또 호랑이 장가간다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여우비였습니다. 여우비는 예상치 않게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여우처럼 볕이 난 날 잠깐 흩뿌리다가 많은 비를 말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여우비가 내리는 것을 호랑이 장가간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섯 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두 분은 또한 어떤 분들일지 자,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 두 분을 공개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538번님, 한 분 더 4351번님 행운의 주인공 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박창규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앞서 그 라쿤 카페에 가서 네. 라쿤이랑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같이 예. 하고 했는데 예. 제가 누구나 가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누구나 가도 할 수 있고 너무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동반 입장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리포터가 특별하게 좀 이렇게 훈련시키고 제가 그런 건 훈련시키는 아니고요? 건 아니고요. 동물 친구들이 그리고 저를 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같은 동물로 만나 봐요. 인간도 동물이긴 하지만요. 자,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농촌 상간마을에서는 겨우살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그런데 특히 경북 봉화구는 다른 지역보다 겨울이 일찍 찾아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함께 모두 모여서 월동 준비를 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을은 쌀이비를 만들면서 월동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날에는 마을 주민 모두가 모여서 식사도 하고 정을 나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28 청춘, 아주 되기 좋습니다. 열정은 낭낭 18세. 야속한 세월도 끄떡없다는 농촌 마을 사람들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백두대간 상간마을 소로일리의 특별한 겨울나기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뒤로는 만석봉과 각화산이, 앞에는 운곡천이 흐르는 작은 산간마을, 경북 봉화군 춘향면 소로일리에 찾아왔어요. 봉화군 춘향면 소로일리는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살고 있습니다. 운곡천을 가로지르는 그 동네는 아주 활기차고 행복한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고기도 잡고 민물고기, 매운탕도 드시고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20가구 남짓이 살아가는 소로일리로 말할 것 같으면 유난히 봄, 가을이 짧고 겨울이 일찍 찾아오는 한국의 시베리아지요. 그런 이곳이 월동 준비를 하는 날이 있었으니 오늘은 우리 마을 중대사가 있는 날입니다. MBC 방송국에서 촬영을 한다고 하오니 모두들 마을 해가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한 번 온 마을이 떠들썩해지는 날. 보통은 김장부터 떠올리겠지만 소로일리의 월동 준비는 조금 특별합니다. 빨리 가세요. 재촉하는 발걸음을 따라간 곳엔 나무 더미만 한가득. 언뜻 보기엔 땔감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래봬도 귀한, 아주 귀한 나무란 말씀. 쌀이비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느냐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쪼록쌀이라고 했으면 쌀이비 자루를 만드는 그 쪼록쌀이고, 그 다음에 일반 쌀이는 그냥 나무에서 자라는 거고, 요래 오면 끝에서 오버해졌어요. 이게 그걸 가지고 쪼록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느 지방에도 없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높은 산 속에 있지, 그 고지가 거의 600고지 이상 이 쪼록쌀이 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쌀이 빗자루는 빗자루라고 쓰는 겁니다. 쓰는 거. 서서히 뭐 나쁜 사람도 쓸고 격기도 쓸고 아주 쓰레기도 쓰는 건 쌀이 빗자루라고 생각합니다. 이 쌀이비는 눈이 올 때 항상 쓸면 잘 쓸리는 것입니다. 쌀이나무로 해마다 빗자루를 만드는 건 소로일리 마을의 전통. 바로 그때 화려한 경력 자랑하는 어르신들 등장. 휘어진 쌀이 때도 정렬시키는 군기반장급 카리스마. 40-50년 전부터 이걸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 만들지요. 똑같이 양이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되도록 이제 발로 밟으면서 아주 되기 좋습니다. 상대됐지요? 그러면 이제 같이 후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쁘게 됐지요? 자칭 경력만 40년, 이제는 눈 감고도 쌀이비를 척척 만들어낸다는 어르신. 이렇게 장대같이 길쭉하고 튼튼한 쌀이비도 1년을 쓰고 나면 닳아서 짧아진다니 넉넉하게 만들어둬야 마음이 푸근하다는 소로일리 마을 70 청춘들입니다. 한편 마을회관 주방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 무생치도 하고 된장 끓이고 배추전도 또 이래 어른들 또 꼬시고 이래가지고 호박볶음도 맛있게 먹으려고요. 오늘 쌀이비 만들어요. 쌀이비 만드는데 동네 분들 모여서 수고하신다고 비빔밥 만들어요. 쌀이비 만드느라 고생하는 어르신들 속 든든해지는 소리. 마을 잔치 같은 이런 날엔 필요한 게 또 있죠? 누가 찾아왔나 살리고 고목을 말없이 서로 안고 울고만 있으니까 아무리 힘든 일도 노래 한 곡
어쩌면 씻은 듯이 잊어버린다는 무한긍정 소로일리 주민들. 노동요 덕분에 쌀이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그 사이 준비를 마친 점심 식사. 335 둘러앉으니 온기가 가득해집니다. 아유, 오늘 쌀이비 하시라고 생각하셨는데요. 많이 드세요. 소박한 한 끼도 마을 사람들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면서 먹으니 꿀맛. 더욱이 일한 뒤에 먹는 밥맛이야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 쌀이비 만들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밥맛이 참 좋네요. 애정 듬뿍 담긴 소로일리표 밥상 잘 먹었습니다. 든든하게 배도 채웠겠다. 다시 쌀이비 만들기에 나선 주민 일동. 쌀이를 배다가 그래 눈 오면은 눈 치고 또 낙엽 있으면 낙엽 끌고 이랬는데 요새는 뭐 이게 참 뭐 대나무 쌀이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이게 옛날에는 참 우리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참 생활 도구였습니다. 이게. 예전만 해도 어디든 한 자루씩은 꼭 있었다는 쌀이비. 그때 그 시절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하다 보니 금세 동나버린 쌀이나무. 올 한 해 빗자루도 대풍이네요. 이제 좀 쉬는가 했더니 고생 끝 배달 시작입니다. 귀한 쌀이비를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주민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인근에 자리한 만상고택입니다. 토석 담장 안으로 들어서면 5칸 규모의 별당과 사랑마당 왼편의 서실이 눈에 띄는데요. 여기엔 영친왕이 8살 때 쓴 한묵청현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소로일리 주민들은 해마다 이곳 만상고택에 쌀이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쌀이비는 이거 최고의 빗자루인데 해마다 갖다 주니 고맙긴 한데 아이고 형님. 우리가 이게 마당이 넓고 말이야. 터가 넓어가지고 고마워. 형님 아이고 이거 해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옛 모습을 간직한 고택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금세 티가 나기 마련. 특히 마당을 쓸 때는 쌀이비만한 게 없다는군요. 예, 우리는 집이 넓어가지고 마당이 넓고 이 마당이 사랑마당, 앞마당, 중간마당 이래 있어가지고 쓰는데 아주 유용하고 쌀이비가 최고의 빗자루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항상 쓸 때마다 이거 만들어준 사람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야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있죠. 복을 쓸어 담는다는 의미가 있어 선물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는 쌀이 빗자루. 겨우 내내 요긴하게 쓸지 품질 확인도 필수입니다. 이 고택에서 이리 쓰는 기분이 저 진짜 감미롭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해마다 만상고택 마당 한 번씩 쓸고 나야 월동 준비를 끝마친다는 소로일리 주민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내 집 앞은 내가 깨끗이 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쌀이비 초록쌀이를 메어서 우리 주민들인데 가죽하고 보급하고 이런 걸 행사를 합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활기찬 마을로 항상 만들고 쌀이비는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내 집 앞은 내가 깨끗이 하자는 뜻으로 계속 할 겁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누구보다 마음은 넉넉하고 겨울이 유난히 길고 춥지만 연중 훈훈한 웃음꽃이 피는 곳. 지금까지 경북 봉화군 춘향면 소로일리 마을 쌀이비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쌀이비 보니까 정겹네요. 네. 예. 눈이 오면 눈도 쓸고 마당에 농작물을 말고 나서도 이 쌀이비가 필요한데 주민들이 직접 함께 모여서 만들고 함께 나누니까 마을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 쌀이비에 복을 쓸어 담는다는 의미가 있는 줄 또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얼마나 복을 많이 쓸어 담으셨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올겨울에도 웃을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사실 이 도시는 이 농촌보다는 이웃 간의 정을 나누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네. 그래도 동네마다 나눔 가게들이 있어서 따뜻한 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나눔 가게란 지역의 상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도움 물품과 기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건데요. 강원도 원주의 나눔 가게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가게란 마을 공동체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뜻 있는 분들의 후원을 받아 지역에 계신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서로 이웃 간의 정을 느끼고 서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가정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돕고 마음을 나누던 마을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한 요즘. 하지만 마을 가게들끼리 작은 힘이나마 합쳐 이웃 돕기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나눔 가게인데요. 원주 개운동 지역의 나눔 가게들을 찾아가 나눔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야,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요맘때쯤에 필요한 거 바로 이 나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에는요, 이 가게들이 정말 많이 위치해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게들 중에서요,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복 가게, 반찬 가게, 그리고 꽃 가게, 기타 등등 여러 가게들이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우리 동네 나눔 가게 어디까지 알고 있니? 지금 출발할게요. 날씨는 좀 춥지만 우리 개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들 좀 열심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시 개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나눔 가게를 통해 모인 물품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자주 이렇게 머리를 맞댄다는데요. 착한 나눔 가게를 통해서 지역에 계시는 취약계층의 분들에게 그 착한 나눔 가게에서 후원되는 물품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이번엔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매달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해가지고 주변 가게들을 방문해 나눔 가게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보는데요. 어려운 분들 도움 일이라면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게요. 나눔 가게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곳은 꽃을 후원하는 나눔 꽃가게입니다. 반려식물을 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나눔 가게 하면서 그 반려식물들을 제공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되게 좋았죠. 조금이나마 이렇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계절 맞춤형 나눔. 몸에 좋은 쌍화탕도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겨울철이니까 또 이렇게 좀 따뜻한 쌍화탕 해서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좀 피로 회복도 되고 감기도 좀 덜 걸리고. 따뜻하게 드셔야 돼. 하루에 한 개씩. 따뜻한 이렇게 쌍화탕을 드시면 몸에 아주 전개 착 펴지고. 다리도 양쪽 다 아프고 약도 여러 가지 먹고 아침에 5알 저녁에 4알 병원 약. 고맙지 뭐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정말 다양한 것들로 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은요, 맛있는 반찬과 음식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오자마자 아주 그냥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얼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동네 나눔 가게 어디까지 알고 있니? 바로 이곳입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나눠 담고 있는 사장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너무 늦게 왔나 봐요. 제가 늦게 오신 게 아니고 저희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이 가게를 열고 반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시기 전에 미리 해놨어요.
아유, 아니 제가 음식을 또 엄청 잘하는데 새벽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을 깜빡했네요. 네. 그러면 사장님 제가 이거 담으면 네, 되는 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또 이거 담는 거는 기가 막히게 담아요. 이 나눔 가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10분에게 매주 5가지의 반찬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맛은 물론 영양까지 생각한 제철 반찬들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 반찬으로 나눔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아, 네. 저희가 원래는 쿠폰을 이제 여기 개운동의 영세민들이나 그러니까 독거노인들 어려우신 분들한테 50장을 나눠서 이제 그걸 드리고 여기 방문해서 드시게 했는데 그 몸이 불편하고 못 나오시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저희가 이거를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10분 정도는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 위해서 이걸 또 하기로 했어요. 네. 맛있게 드시고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또 지나가다가 얘기도 해주시고 거기에서 또 저는 또 조그마나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또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개별 용기에 담은 맛깔스런 반찬들. 배달을 위해 다시 꼼꼼히 포장하는데요.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겠죠? 우리 어르신들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반응이 좀 어떤가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배달까지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반찬도 이 사장님 참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잘 해주셔요. 골고루 이번 주에는 이런 거 다음 주엔 또 다른 걸로 해주시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나눔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나눔 가게는요 바로 이 교복집입니다. 제가 일단은요 이 학창 시절에 교복 엄청 잘 어울렸거든요. 일단은요 어떤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제가 피팅룸으로 갔다 올게요. 이곳은 나눔 가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복 매장인데요. 교복을 보자 학창 시절 추억이 떠오른 박경윤 리포터. 교복 환복에 나섰습니다. 우와, 박경윤 리포터 마치 교복 모델 같은데요. 잘 어울리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소시적에 저도 이 교복 입고요. 한때 저희 동네를 아주 난리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무엇이죠? 아니 대체 우리 사장님께서 이 교복으로 나눔을 실천한다고 하시는데 사장님 어디 계세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이 교복으로 나눔을 실천한다는 게 사실 지금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어떤 나눔을 실천하고 계세요? 우리 동네에 필요한 교복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희가 무상으로 동하복을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뿌듯하고 또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뿌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교복에다가 이름 새기려고요. 네, 저 뒤에 학생 이름하고 저기 학교 좀 써주세요. 네. 이곳은 제복이나 체육복에 이름을 새겨주는 곳인데요. 나눔 가게로 학생들 명찰에 이름을 새겨주는 나눔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경윤 리포터의 이름이 멋지게 새겨졌네요. 교복 나눔을 실천하고 와서 옆집으로 건너왔더니 명찰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나눔이 나눔을 전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네, 저 동네가 밝아지기 위해서 제가 옆집 소개시켜줬더니 또 옆집에서 옆집을 소개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밝아지고요. 이 밝아지다 보니까 또 원주시가 밝게 되고 또 멀리 나가서는 대한민국이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작은 가게. 작지만 행복한 나눔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동네 나눔 가게들이 앞으로 동네마다 더욱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알고 계시죠?
기쁨은 함께하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 나눔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우리 동네 나눔가게 어디까지 가봤니?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눔 가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꽃과 한약, 반찬과 교부까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으로 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 봉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여의치 않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이렇게 물품으로 따뜻한 나눔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예.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욱 따뜻한 나눔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 다시 한번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추위에 저절로 몸이 움츠러드는 아침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지금 대전의 기온은 0.7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 정도 낮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따뜻한 목장 단단히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 남부는 오늘 아침까지, 충남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예상 적설량은 내일 새벽까지 최고 5cm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눈구름이 들어오면서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6도, 세종과 공주 7도, 대전 7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홍성 6도, 보령 8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파도는 모두 3m까지 높게 일겠고 바람도 세차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대전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우리 집 귀염둥이 내 사랑 반려동물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656번님, 저희 집은 키우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오. 햄스터, 우와. 물고기, 철갑상어, 장수풍뎅이, 애벌레 등 어제 아들과 철갑상어랑 물고기 집을 청소했습니다. 은근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동물원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많은 동물들을 키우면 네. 아이들 정서에도 더 좋다고 하잖아요. 네. 예. 5674번님, 우리 집 고양이 보름입니다. 브리티시 숏헤어 품종인데 어릴 때와 성묘할 때 얼굴이 확 바뀌는 게 특징이에요. 되게 이쁘죠? 사람도 엄청 좋아해서 친구들이 집에 올 때마다 사랑을 독차지한답니다. 그렇군요. 어릴 때와 성묘일 때 네. 얼굴이 확 바뀌는군요. 오, 신기한데요? 그러니까요. 0780번님, 저희 집에서 키우는 해피, 희망, 소망입니다. 우와. 저희 집 귀한 자식들이에요. 얘네들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와, 엄마와 딸 둘이네요. 그래요. 사진만 봐도 저희도 미소가 지어지는데 네. 참 귀엽습니다. 1178번님, 올해 4월에 토토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잘 삐지기도 하고 잠도 많이 자지만 애교 한 번에 다들 너무 행복해합니다. 고마워, 토토야. 토토즐. 예. 토토 즐겁게 네. 지내라고요. 토토즐. 예. 9990번님,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는 저희 앵무새 하나, 둘입니다. 아직 둘이군이 겁이 많아서 하나양을 잡진 못하지만 여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 큰 둘이군.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자. 와. 뭐 한마디로 둘이가 네. 하나에게 쥐어 산다. 예. 그렇군요. 이런 뜻이군요. 예. 1541번님, 저희 집 반려묘예요. 작년 추운 겨울 초등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다가 제 차 밑에 숨어 있는 걸 안쓰러워서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잘 때는 저를 꼭 안고 자는 귀염둥이랍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더 안쓰럽기도 하면서도 더 잘해줘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고 귀한 손님이 선물로 그 댁에 왔네요. 맞습니다. 예. 1614번님,
우리 집에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혼자 외로워하셔서 며칠 전에 새 식구를 만들어줬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애교가 많은지. 코코야, 잘 지내보자. 사랑해. 어머, 너무 아우, 인형 같네요. 귀엽네요. 와. 푸들인가요? 아우, 귀엽습니다. 예. 5577번님, 우리 집 양이와 아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우리 보미와 시연이 두 형제 너무 사랑스럽죠? 둘 다 건강하게 자라렴. 저는 그 아기 옆에 어. 이렇게 잘 앉아 있는 게 네. 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형제 같네요. 예. 자, 이렇게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렇게 동물들 사진 보니까 네.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예, 이렇듯 반려동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만큼 우리가 반려동물을 더 사랑하고 네. 또 우리 그 기본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분들 가운데 두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선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행복한 노래 즐거운 인생이 오늘 저녁 7시 대전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 챔버 시리즈 4번째 플루트 한 개의 끝을 찾아보다가 6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열립니다. 오감으로 즐기는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2가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대전중앙시장과 은행동 스카이로드에서 마련됩니다. 구역은 충남국악단 정기공연, 연주하고 노래하고 두드리고 춤추고가 7일 오후 2시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 진행됩니다. 동화와 음악 감성이 어우러진 동화책 콘서트가 7일 오후 2시 논산 열린도서관에서 마련됩니다.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순회연주회 굿바이 2019 송년음악회가 5일 오후 7시 30분 아산 평생학습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입니다. 겨울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실내 온도와 습도 관리가 중요하죠. 내일 아침 뚝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는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 식물과 가습기 사용법을 알아보고 천연 가습기를 만들어 봅니다. 네, 이 12월 연말만 되면 왠지 모르게 가족, 친구와 함께 문화 공연 한 편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 소극장 공연, 연극도 한번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마침 대전 중구에 소재한 이 소극장에서는 10일에서 15일까지 40~50% 할인된 가격으로 연극을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연극에는 관심 있는데 가격이 조금 부담됐다 하는 분들 네. 이번 기회에 소극장 공연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보온에 더욱 신경 쓰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